전철에서 내렸는데 눈앞에 오페라하우스가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바로 호주 시드니인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전동차가 수출돼서 호주 땅을 누비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마리옹이라는 애칭이 붙어서 시드니 근교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드니와 더불어 호주의 대도시 1, 2위를 다투는 멜버른, 우리에게는 드라마로 익숙한 곳이죠. 멜버른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트램 노선망을 가진 도시입니다. 트램의 역사가 긴 만큼 트램 자체가 도시의 상징인데요. 도시 중심부에서는 시내 버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이후 58년 만에 트램이 부활하는데요. 트램이 시내 중심을 달리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같이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2층 전동차, 차량 옆에는 NSW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로고입니다. 이 전동차는 시드니의 센트럴역에서 뉴캐슬까지 168km 구간에서 인터시티 등급 근교형 열차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ITX 청춘처럼 도시와 도시를 잇는 중거리 열차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2층 차량이다 보니까 신기하게 느껴지죠. 사실 시드니에서는 인터시티 등급은 물론 광역전철에 해당하는 트레인도 모든 칸이 2층인 차량들로 운행을 합니다. 시드니 시내에서 보통 이용하는 열차는 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같은 광역전철 포지션입니다. 시드니와 붙어있는 가까운 도시들을 이어주고요. 외곽 지역에서 들어온 열차는 도심을 한 바퀴 돈 후에 다시 외곽으로 돌아나가는 형태로 운행합니다. 이 방식을 시티루프라고 부릅니다. 한 방향으로만 도는 우리나라의 응암순환과 달리 시드니 시내를 도는 이 시티루프는 양방향으로 모두 순환을 합니다. 시티루프가 있는 이 지역이 시드니의 도심, 현지에서는 시티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우리로 치면 서울역에서 시청, 광화문, 종각, 을지로 입구를 거쳐 서울역으로 되돌아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로템 전동차는 인터시티 등급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시티루프로는 진입하지 않고요. 센트럴역 지상승강장에서 운행을 마칩니다. 우리로 치면 천안에서 출발한 서울역 급행 전철이 지하의 1호선 서울역이 아닌 지상승강장에서 운행을 마치는 것과 유사한 형태죠. 시티루프에서 가장 북쪽 서큘러키 역의 승강장에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를 내려다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오페라하우스이기 때문에 언제 와도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천문대 공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하버브리지의 풍경이 또 유명하죠. 하버브리지는 자동차와 철도가 같이 이용하는 다리이기도 해서 트레인을 타고 다리를 넘어볼 수도 있고요. 하버브리지의 다리 위로 올라가는 액티비티도 유명한데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시드니에는 호주 유일의 도시철도 시드니 메트로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메트로는 기존 트레인과 동일하게 주정부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중국과 협력의 일환으로 지어진 노선입니다. 홍콩 지하철의 운영사인 홍콩 MTR과 중국 공기업 산하의 존 홀랜드 그룹 그리고 호주 철도회사가 지분을 나눠 갖는 조인트 벤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동차는 프랑스의 철도 차량 제작사 알스톰에서 만들었지만 출입문 닫힘 경고음이나 스크린 도어 등은 홍콩 MTR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무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노선의 태생부터 건설, 운영까지 중국과 깊이 연관돼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또한 상당했습니다. 시드니 메트로는 도심 구간을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고요. 역의 깊이는 GTX 수준이지만 역 내부는 제법 넓고 쾌적한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기존 트레인이 개통한 지 100년이 넘어서 낡고 느린 것과 달리 시드니 메트로는 다른 노선보다 열차도 자주 운행하고요. 빠른 속도까지 보장해주죠. 시드니에는 과거에 모노레일도 운행했었는데요. 타운홀의 상점가나 달링하버 등 주요 관광 지점들을 경유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딱 한 번 타봤는데요.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엔 노선 자체가 뭔가 나사 빠진 듯한 불편함이 있었고요. 요금도 과도하게 비싸다 보니 교통수단으로서의 메리트는 많이 떨어져서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결국 개통 25년인 2013년에 폐선, 기존 시설물들은 철거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시드니에는 오팔카드라는 교통카드가 있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오픈루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애플페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등 카드 뒤에 컨택리스 로고만 있으면 한국에서 쓰던 카드 그대로 시드니 시내의 모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항역에서부터 아예 오팔카드 필요 없다라고 써있을 정도죠. 외국인 관광객도 바로 트레인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호주는 오세아니아에서 대륙을 맡고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의 시차가 3시간이나 날 정도로 큰 나라죠. 그나마 가까운 편에 속하는 시드니와 멜버른조차 거리가 약 900km, 비행기로도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중간에는 아주 작은 도시들만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사는 사람들 말고는 주에서 주를 넘어갈 때 기차를 탄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는 하루에 2번 옛날 새마을호 PP동차를 연상케 하는 XPT 트레인이 운행하는데 시드니 센트럴역부터 멜버른 서던크로스역까지 편도 1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호주 철도의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마다 레일의 폭, 궤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XPT 트레인의 차량은 표준궤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시드니 쪽 선로는 표준궤, 멜버른 쪽 선로는 1600mm의 아일랜드 광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버른 쪽 구간에서는 표준궤용인 XPT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중간에 선로가 하나 더 깔려있죠. 멜버른의 장거리 기차역인 서던크로스역에는 궤간이 다른 이 XPT 트레인만을 위한 전용 승강장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브리즈번에서는 일본과 동일한 1067mm 협계를 사용하고요. 멜버른은 세계 최대의 트램 노선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간의 위계 질서도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땐 광역전철을 하는 트레인, 도시 중심에서 10km 정도까지는 트램이 운행을 하고요. 트램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는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멜버른 도심인 멜번시티, 특히 시티루프 내부에서는 시내버스 찾아보기가 힘들죠. 시티루프의 정중앙 마이어 백화점 앞은 트램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여서 트램이 접근할 때 말고는 보행자가 아무 데서나 편하게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트랜짓몰이라고 하는 이 형태, 시내를 달리는 트램에선 꽤 흔한 형태고요. 올해 우리나라에 부활하는 트램인 위례선도 이런 트랜짓몰 형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위례선 트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고가 안 나고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서울지하철 1호선 같은 광역전철을 여기서도 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구형의 호주산 전동차, 또 알스톰과 지멘스산 전동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전동차는 중국 CRRC, 중국 중차에서 만든 전동차고요. 멜버른에서 가장 상징적인 풍경 중 하나, 시내를 달리는 트램과 그 위에는 플린더스 스트리트역입니다. 시티루프 안쪽의 도심 지역은 프리트램 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모두가 트램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카드를 찍을 필요도 없죠. 대신 이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고 어떤 교통수단이든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이용하면 수시로 도는 검표원에게 벌금을 물게 됩니다. 상당히 특이하게도 멜버른에는 승차권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교통카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은 구글페이만 대체가 가능하죠. 그 외의 경우라면 무조건 실물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대신 발매기에서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구입은 물론 충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뽑을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건 교통카드를 한번 태그하면 기본 단위가 2hour입니다. 트레인, 트램, 버스까지 2시간 동안 무료 환승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이용권이 되고요. 2시간을 넘어가면 데일리 티켓으로 자동 전환돼서 멜버른 시내의 모든 교통수단을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후하다는 느낌이기는 한데 사실 애초에 요금이 비싸서 이게 좋아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